도시의 소음이 버거워지고 병원이며 약이며 검사 이야기보다 자연이 가까운 삶이 더 건강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농을 떠올리고 도심을 벗어나는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가장 먼저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덜 쓰고 덜 부딪히며 조금은 쉬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사람 없는 곳에서 사는 게 몸에는 가장 안전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래 산다는 말은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평생을 버틴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실에서의 오래 삶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삶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증상이어도 같은 나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체력 때문도 아니고 의지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판단이 언제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오래 미뤄졌는지에서 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는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아픈지 피곤한지 괜히 그런 건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건지 스스로 확신하기 어려운 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디에 사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생활 취향이 아니라 건강의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귀농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골이 맞느냐 도시가 맞느냐를 가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기준만 살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살아야 덜 참게 되는지, 어디에 살아야 혼자서도 판단을 미루지 않게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판단이 늦어져서 결과가 달라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살면 판단이 늦어지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요소는 의지나 성실함이 아니라 판단을 얼마나 빨리 하게 만드는 환경인가로 바뀝니다. 젊을 때는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아프면 분명히 아프고 쉬면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늦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의 신호는 점점 모호해집니다. 통증은 줄고 불편함은 늘어나며 확신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몸의 신호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이 가까운 사람은 한번 가볼까라는 판단으로 끝납니다. 병원이 먼 사람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판단으로 하루를 넘깁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겁이 많아서도 유난해서도 아닙니다. 멀기 때문에 판단이 무거워지는 것뿐입니다. 거리가 멀면 이동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나가야 하나? 내일로 미뤄도 되나? 택시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결국 판단은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가까우면 다릅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들렀다 오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작은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집니다. 노년의 판단은 대부분 확신이 아니라 애매함 위에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완전히 괜찮은 것도 아닌 상태. 이럴 때 사람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까우면 확인하고 멀면 참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나이가 들수록 반복됩니다. 그래서 병원과의 거리는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을 얼마나 쉽게 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아프면 가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플 때가 아니라 애매할 때 판단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이 반복될수록 괜찮은 날은 지나가고 놓친 날이 쌓이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겪는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노력으로만 관리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사느냐는 생활의 편의가 아니라 판단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결정을 미뤄서 문제가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점점 애매해집니다. 아프다고 말하기에는 약하고 괜찮다고 넘기기에는 찜찜한 상태. 이런 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히 아팠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냥 어지러운 것 같고 잠을 덜 자서 그런가 싶고 날씨 때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봅니다. 지금 나가도 되는지 조금 더 쉬어도 되는지 오늘은 그냥 넘겨도 되는지 말입니다. 문제는 노년기의 중요한 병들 중 상당수가 이런 애매한 신호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쓰러지거나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지거나 손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들거나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 답답하고 불편한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 정도로 병원까지 갈 일은 아니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판단이 가장 흔하게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위험한 이유는 병이 갑자기 시작해서가 아닙니다. 병의 시작이 너무 평소와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은 아프지 않아서 놓치는 게 아니라 헷갈려서 미뤄지게 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오늘은 그냥 쉬자. 내일도 이러면 그때 생각해보자.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몸에서는 변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판단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이때 병원과의 거리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깝다면 확인만 해보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멀다면 괜히 갔다가 헛걸음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병 자체보다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픈지 아닌지를 혼자 오래 고민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늦어짐이 쌓이면 나중에는 판단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지럼, 답답함, 기운 없음. 이런 신호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도 흔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병과 일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정확한 판단 능력이 아니라 판단을 오래 끌지 않아도 되는 환경입니다. 가까운 병원은 병을 찾아내는 곳이기 전에 헷갈림을 끝내는 곳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혼자 해석하려 들수록 판단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헷갈림이 길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떠올립니다. 자주 들락거리는 생활, 작은 증상에도 병원을 찾는 모습, 괜히 건강에 집착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병원 가까이 산다는 의미를 거꾸로 이해한 겁니다. 병원이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병원을 덜 의식합니다.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을수록 병원은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야 하는 곳, 오늘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는 선택, 괜히 갔다가 헛걸음할까 망설이게 되는 곳이 됩니다. 반대로 가까우면 병원은 일상의 연장선에 놓입니다. 확인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곳, 필요하면 잠깐 들렀다 나올 수 있는 곳, 판단을 끝내기 위한 장소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방문 횟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시간에서 나타납니다. 병원이 멀면 사람은 증상을 먼저 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로 병원 갈 일은 아니겠지,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 선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기 위한 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이 선을 긋지 않아도 됩니다. 애매한 상태를 애매한 채로 오래 끌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과의 거리는 병을 발견하는 문제라기보다 판단을 끝내는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회복해주는 구간이 넓습니다. 조금 미뤄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보다 지연의 영향이 커집니다. 병이 진행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판단이 늦어져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때 병원 가까이 산다는 건 미리 걱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늘 긴장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고민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혼자 판단하는 시간을 짧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까이 산다는 건 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 선택을 하게 만드는 환경이 아니라 작은 확인으로 끝낼 수 있는 환경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몸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불안이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한 번의 판단이 며칠의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한 번의 확인으로 그 고민이 끝납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삶의 리듬 자체가 달라집니다. 병원이 가까운 삶은 아픈 삶이 아니라 결정을 오래 끌지 않는 삶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병원 근처에 산다는 말은 괜히 불안해 보이는 선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용한 선택 중 하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병을 더 잘 아는 능력이 아니라 병을 혼자 오래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중 하나가 병원과의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만큼이나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어디든 함께 움직일 사람이 있었고, 아프면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었고, 결정을 대신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는 조금씩 바뀝니다. 각자의 생활이 생기고 연락은 줄어들고 결정은 점점 혼자가 맡게 됩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구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증상 하나에도 결정을 더 오래 끌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이거 병원 가볼까?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만 혼자 있으면 그 말이 마음속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특히 밤이 그렇습니다. 몸이 조금 이상해도 지금 나가야 하나? 아침까지 기다려도 되나? 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이때 병원과의 거리는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가깝다면 지금 나가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짧은 이동, 짧은 대기, 확인 후 돌아오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동 수단부터 떠올리게 되고 길이 어두운지 혼자 괜찮을지 이 모든 생각이 판단 앞에 끼어듭니다. 그 사이에 결정은 다시 미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은 점점 확실할 때만 움직이려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문제는 확실해진 다음에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병원이 가까운 환경은 혼자서도 결정을 끝낼 수 있게 돕습니다. 누군가의 동의가 없어도 설명이 길어지지 않아도 그냥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둡니다. 이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훨씬 덜 버팁니다. 덜 참습니다. 결정을 혼자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까이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의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조건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만큼 말을 하지 않고 주변은 예전만큼 함께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강한 마음이 아니라 판단을 오래 끌지 않아도 되는 환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병원과의 거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정말로 필요해지는 순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한 환경을 떠올립니다. 소음이 적고 사람의 왕래가 적고 복잡하지 않은 곳이 몸에도 마음에도 좋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각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소음이 줄고 생활 리듬이 단순해지면 피로는 덜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착각이 섞여 있습니다. 조용함이 곧 안전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용한 환경은 몸을 쉬게 해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정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적은 곳에서는 도움도 적습니다. 밤에 불이 켜진 집이 적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혹시 모를 상황을 누군가 알아차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몸에 이상이 느껴져도 그냥 하루를 넘기는 선택이 더 쉬워집니다. 이 정도로 소란을 피울 일은 아니지. 여기까지 와서 병원 가는 건 너무 큰일이지. 이런 생각들이 조용함과 함께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반복되면 조용함이 휴식이 아니라 고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시간의 흐름도 느려집니다. 오늘 넘겨도 될 것 같고 내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쌓입니다. 하지만 몸의 문제는 조용하다고 해서 함께 멈춰주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느리게 진행될 뿐입니다. 반대로 생활권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결정이 덜 고립됩니다. 병원이 가깝고 사람의 움직임이 있고 불이 켜진 공간이 많은 곳에서는 움직이는 선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차이는 생활의 소란함이 아니라 결정의 흐름에서 나타납니다. 조용한 환경은 아무 일 없을 때는 편안하지만 무언가가 시작될 때는 그 시작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환경을 볼 때는 조용함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건 시골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도시가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조용함이 주는 안정감 뒤에 결정이 고립될 가능성은 없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환경은 그 신호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아예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생각할 때 편안함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입니다. 조용한 곳이 항상 오래 사는 곳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살아있는 환경이 더 오래 버티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귀농은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조용한 곳에서 사는 선택은 위험하다는 뜻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귀농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골이 틀렸고 도시가 맞다는 단순한 구분도 아닙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선택은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용함, 자연, 비용, 집의 크기 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기준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덜 버티게 되는 환경인가, 이 기준입니다. 귀농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은 아직 몸이 비교적 괜찮은 시점에서 이 선택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삶을 그려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지금의 몸 상태가 아니라 상태가 애매해졌을 때의 대응입니다. 귀농을 하든 도심에 머물든 그 선택 앞에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아플 때가 아니라 아픈지 헷갈릴 때 나는 얼마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함만을 먼저 선택하면 그 조용함은 나중에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귀농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귀농을 하더라도 그 전에 혹은 그 과정에서 생활권과 의료 접근성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머무는 귀농인지, 완전히 떨어진 구조인지, 차로 몇 분이면 나올 수 있는지, 밤에도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조건들은 나중에 가서 생각하기에는 이미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선택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계가 필요하고 완충 구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함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생활이 살아있는 곳을 한번 거치고 판단이 가벼운 환경을 먼저 확보한 뒤 그 다음 선택을 고민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 길입니다. 이건 신중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래 쓰기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몸이 아직 괜찮을 때는 어떤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버티는 힘보다 버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귀농을 생각할 때 그 선택이 너무 이른 건 아닌지 혹은 너무 단번에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함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지만 판단을 가볍게 해주는 환경은 나중에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결정은 낭만보다 속도보다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함께 남겨두는 쪽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산다는 말을 들으면 건강한 몸을 먼저 떠올립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삶,
약을 먹지 않는 삶, 아프지 않은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조금 달라집니다. 현실에서의 오래 삶은 병이 없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어서 이어집니다. 몸은 언젠가 변합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 앞에서 얼마나 오래 혼자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판단을 끝낼 수 있느냐입니다. 도시냐 시골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픈지 헷갈릴 때 혼자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조금 이상할 때 큰 결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곳, 판단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오래 산다는 건 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덜 참아도 되는 삶에 가깝습니다. 조용함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판단을 고립시키지는 않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는 않는지, 그 기준만큼은 함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참아서 커지지, 참아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삶의 자리를 결정할 때 편안함만 보지 말고, 낭만만 앞세우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은 아무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건 지금만 보는 선택이 아니라 헷갈리는 날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를 미리 준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귀농을 하든 도심에 남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기준 하나만은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나이 들수록 귀농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어디에 살아야 덜 버티고 덜 늦어질 수 있는지 먼저 보는 것. 그 선택이 몸을 더 오래 쓰게 하고 삶을 더 오래 이어지게 만듭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기록에 함께 남겨주세요.